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가끔은 맑은 날도 있지만 잿빛 하늘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앙, 미세먼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국민들은 숨쉴 권리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를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이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의 공포와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공조와 추경 고려 등 긴급 대책을 지시하고 환경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 속에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에 중국발 근거를 부인하면서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인지를 놓고 양국의 설전이 이어지는 등 한중 간 미세먼지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미세먼지 감소와 협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중국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반드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이 문제는 함께 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고 원인을 같이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면서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를 의제로 해서 즉각 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는데 한반도를 점령한 미세먼지 공습,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해법은 없는 것인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심층 진단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하대 환경공학과 조석연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동종인 교수입니다. 예, 어서 반갑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장임석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에너지교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최근에 관련 분야 전공하시는 분들로서 걱정도 많겠습니다. 그렇죠? 예.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최장 이런 상황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많이 심각해질 줄 몰랐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황이 많이 심각해진 겁니까? 아니면 인식이 심각해진 겁니까? 이제 그것도 재미있는 상당히 질문 같고요. 예. 생각해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도 그 자체는 예. 지금 12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거는 사실 2015년에 측정해 본 이후로 가장 높은 농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피해가 제일 심각했느냐? 과연 응급실 환자 수가 늘었고 사망자 수가 늘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세 가지거든요. 현황 파악, 그게 농도고요. 원인 파악, 배출량 및 유입량. 그 다음에는 피해 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 1월에도 한번 발생했고 지난 3월에도 발생했는데 피해 조사 부분이 아직 매우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예. 최근 심각한 상황, 동정인 교수께서 어느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예, 최근에 그 초미세먼지 이렇게 오염 양상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우려스럽고요. 과거에 겨울에 잠깐 나타났던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길어졌고요. 이번에 이제 초미세먼지 사태도 이 지속 기간이 한 7일 정도 나타났어요. 과거에 한 3, 4일 나타나던 것이 이게 굉장히 길어져서 이제 상당히 이게 배출원 문제하고 또 대기 정체 현상 또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 피해가 또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예, 장임석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네, 최근 아까 그 조선 교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PM 2.5 관측 이래 최고의 농도를 보였고요. 예. 14일에는 이제 서울이 무려 이제 129까지 올라가고, 네, 기간도 지금 길어졌다라고 네, 지금 동 강도도 교수께서 세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다음 최근에 또 3월 14일에는 세종에서 140일까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강도도 훨씬 더 세진 걸로 보이고요. 예. 특이한 점은 이제 예전에는 그 국외에서 미세먼지 유입되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해서 그 기간이 짧았다면 최근엔 유입되고 정체되고 다시 또 유입되고 정체되고 하는 게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기간이 길어진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국장. 네, 지금 통계와 이제 시민들의 체감에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네. 통계를 보면은 지금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몇 년 사이에 지금 더 저감됐다고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게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저감됐다는 건 낮아졌다라는 겁니까? 네, 연평균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매우 고농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가 그 겨울과 이제 봄철에 자주 나타나게 되면서 그 시기에 특히 시민들의 불안과 이제 우려가 고조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지난해 미세먼지 그 관리 기준이 또 강화됐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도 더 높아졌고 국가도 더 그 미세먼지를 더 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미세먼지 그 수준은 또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더 강화돼야 될 방향과 또 지금 현실에 또 그런 차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겠군요.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 주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중국 책임론이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동 교수님 어떻습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 일반 국민들은 되게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그렇죠. 그쪽에 있는 거고요. 예. 중국이 뭐 한국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도 이제 북부 지역하고 또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또 상황이 다르고 또 이게 이제 이 기후 패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바람 방향도 이제 상당히 이제 변화가 심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바뀌고 있고요. 이번에 나타난 그 고농도 현상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서해안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연안 지역에 상당히 발생원이 포진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또 이런 상황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뭐 때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람 방향이 따라서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동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그때마다 조금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견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우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중국 북부 지역이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 또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지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대결 영향권이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도록 또 국제사회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 국내외 요인이 다 있고 또 특히 이제 국외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외 요인에 대해서는 뭐 증거들이나 뭐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란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편서품 영향도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그 중요하지 차이가 않겠습니까? 사례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외의 영향이 고농도 시에는 국내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중국 입장에서는 국외 영향보다는 국외 영향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세하지 않고 미비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간 인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제 같이 공동 조사를 통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자료들은 이미 이제 국외 영향은 국내보다 고농도시 우세하다는 건 이미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좀 네, 환경과학으로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네. 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국가정책 자료로 반영이 될 거고요. 이미 그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보시면 뭐 기본 자료가 이제 우리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 요인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상시에는 이제 국내 국외가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고농도 시에는 국내보다는 국외가 더 우세하다. 이미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히 3월의 사례는 중국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고요. 평상시 때는 비슷하지만은 고농도일 때는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예, 특히 3월 사례는요. 물론 고농도도 다양한 이번 3월 사례요? 3월하고 1월 사례. 네. 그 100마이크로그램 초과한 사례는 중국이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뭐 여러 가지 관측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모델링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가끔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북경은 농도가 40%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이 40%가 줄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중국에서 농도가 줄었다는 것은 중국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이동량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유럽에서 이런 대기오염물질 이동이 될 때도 런던에서는 5배에서 10배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으로 유입되는 양은 안 줄고 오히려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도시로 봐갖고선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 원인이 준 게 아니라 현상만 준 거고 딴 데로 옮겨갈 수 있다. 옮겨갈 수도 있고 예. 당시 런던에서는 굴뚝의 높이를 높이고요. 예. 그 작은 난방을 대형화시키면 그 도시는 훨씬 좋아집니다. 또 우리나라도 하듯이 화물차 같은 것을 도시 내로 진입을 못하게 하면 좋아지고요. 그렇지만은 전체 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말 중국의 배출량이 어떤지를 냉철하게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의 그가 줄고 있다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을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뭐 여기 누구도 아마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농도에 정말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농도일 때 임국장께서는 훨씬 더 이제 근데 그거에 크다라고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있는데. 얼마나 그 학계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 공감대가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아까 이제 북경이나 뭐 주요 도시라고 하셨지만 그 중국의 영향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그 북경뿐만 아니라 70개 지역에서 그 미세먼지 농도가 한 35에서 40%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타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 그 정도로 우세하다면은 이제 그게 왜 우리는 그러면 계속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데이터상으로 이제 그 중국의 데이터가 이제 매우 예전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동부가 그 관련 연구 결과를 올해 이제 연말에 좀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고농도 시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 정체라고 이제 꼽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대기 정체라는 거는 기후 변화 때문에 대기 정체 현상이 이제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풍속도 이제 더 느려지고 그 말은 사실은 뭐 중국에서 유입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국내에서 그리고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원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대기 정체 현상 때문에 그런 국내 미세먼지 요인이 국내 상공에 더 머물면서 그런 것들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요인이 상당히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패턴의 변화를 봤을 때는 그걸 그냥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세하다고 절대적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볼 것 같은데 좀 뭐 45% 정도 감소한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것이 이제 2013년부터 18년까지 이야기했던 제1차 행동계획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문제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지역의 농도를 계속 발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지금 최근에 유행되는 시안이라든지 림펀 지역은 약 80%가 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쪽으로 하면 팬웨이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중국의 어떤 통계도 안 나옵니다.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중국의 관리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모든 중국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길목에서 농도 측정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서 PM 2.5는 초미세먼지는 최근에 거의 안 줄었습니다. 그냥 있거든요. 40%가 안 줄었습니다. 그렇다니까 백령도가 안 줄었다면 중국에서 어디에선가 는고 어디선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길목에서 농도를 관측하는 게 중장거리 이동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의 개선 정도로 영향에 대해서 견해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런 수치는 이제 뭐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도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이 감축 계획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감축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에 이제 우리의 감축 효과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북경의 이제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은 한 90 마이크로그램 수준에서 이제 한 50 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중국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나가서 우리가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이제 배출을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또 다른 지역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조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중국의 일부 그 성 지역에서는 평균 오염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중국도 이게 이제 그 배출원에 대한 어떤 소스 인벤토리라고 그러는데 배출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부, 중부, 남부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2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데이터 공유는 이제 별도 차원 얘기지만 이제 중국 자체도 이런 배출원에 대한 조사나 배출량 계산 이런 것들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또 산업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배출량은 상당히 이제 늘어난 추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좀 증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74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산시성 일부 빼고는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뭐 측정 자료를 보나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검증한 것으로 보나 이렇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감의 원인에 대해서 그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야 돼.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이제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아직 중국 배출량 정보가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출량의 감소로 인해서 농도가 줄었는지 아니면 뭐 기상이나 기후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감소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북경이나 이제 중국 전역의 농도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농도에 비해서는 몇 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외 미세먼지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상 조건만 맞으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뭐 이렇게 자연의 그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중국이 훨씬 네. 상태가 안 좋은 네. 더 고농도인 이걸로 네. 봐야 되겠군요. 네. 아까 뭐 얘기 나왔던 이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기 정체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부진이 크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장 센터장께서 얘기하실 때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의 상당은 중국 책임론에 되어 있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책임을 얘기했는데 중국은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 통계가 불확실하고 빠져 있는 게 많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죠. 그건 이제 맞는데 그럼 이제 중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떤가라는 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국내 데이터 역시도 빠진 게 많고 가령 대기오염에 특히 아주 매우 악영향을 주는 경유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줄은 적이 이제 없고요. 지금 2018년 말 해서 지금 1천만 대 지금 육박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300만 대나 늘었고요. 정부가 이제 클린 디젤 정책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디젤차도 늘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아까 서풍을 얘기했지만 인천이라든지 충청도에 있는 지역의 많은 산업단지들 화력발전소들도 지금 밀집해 조기 있습니다. 폐차 이게 권고 나오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이후에도 총수는 증가했다는 겁니까? 더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주요한 배출원들, 자동차, 그다음에 항만 같은 선박들, 잡히지 않았던 통계들, 배출원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범 중에 하나 꼽히는 석탄 발전소 다 충남과 서해안에 몰려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최근 사이에 또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않으면서 또 이 중국에 대해서 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냉정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좀 기본 전제가 좀 다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 공식 배출 인벤토리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중국은 매년 그런 정보를 배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고요. 우리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도 불확실성이 있고 빠져 있는 배출량도 있고 이미 기존에 있는 배출량도 뭐 산정 과정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아직 이제 중국의 국가 배출량 정보가 뭐 공개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올해 말에는 어쨌든 한중일 간에 이제 3국 간의 장거리이동 대교염 사업에서 그 국가 간의 배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 배출량 정보를 가지고 3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 순조롭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건 진행이 전문가들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의 한중 간 인식차 이런 걸 줄여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앞으로도
뭔가 수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간하고 낮다 같았습니다. 책임을 상당히 강하게 했다가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중국은 대체로 영향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 입장을 들었을 때는 중국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 사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영향이 있다고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는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요, 유럽에 그렇고 전부 다 배출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주요 도시의 농도를 개선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고요. 국가 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다 줄이면 그러면 중국도 줄이고 우리도 줄이면 어차피 대기 기준은 개선되겠죠.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전제를 하려면 일단 배출량을 알아야 줄이겠죠. 그래서 배출량 파악이 먼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협약이랄지 아니면 그런 약속이 되면 비로소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는 뭐 서로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간혹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제대로 좀 강하게 밀어야되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뭐 과학적인 데이터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이제 영향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정부 당국자나 또 이게 외교 통해서는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인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경 외교라고 그러는데 이 환경 외교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과거는 이제 중국이 이런 이제 이 논의 마당에 나오질 않았어요. 아예 무시를 해버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영향이 없고 한국 문제는 한국 미세먼지는 한국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국제적인 논의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제 그 뭐 범국가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지금 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통령도 좀 이렇게 수용을 하는 쪽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국내에서도 줄이 노력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이런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국제 협력을 통한 어떤 이렇게 공통된 그 어떤 저감 목표를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저감할 수 있는 수단. 이게 한 나라의 대기오염 개선이 다른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좀 곤란하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대기 개선 정책을 강하게 이제 추진은 다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웃 나라에도 이제 대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 간의 뭐 협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까 그 각 학계 연구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공식적인 여러 가지 자료는 그래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과학원의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신력을 가지고 받아들인 또 분위기만 또 아닌 것 같고 다양한 개별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의견은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와 특히 중국 책임론 뭐 관련 등이라는 네, 관련 예. 얘기 그런데 평상시와 고농도시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평상시의 자료를 또 고농도시로 오해해서 평상시에는 뭐 국내 영향이 절반 정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고농도시로 또 확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또 고농도시 걸 또 평상시로 확대하고 해서 이걸 좀 구분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좀 혼선이 적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그 문제는 지금 전문가들이 먼저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서로 인식을 줄이고 그 다음엔 실질적인 조치로 이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전문가들은 이제 전문가들대로 국가 간의 영향을 조사하고 있고 또 정부는 또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그 국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단기간에 국외 미세먼지에 대한 뭔가 대응을 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미세먼지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덧붙이겠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 10년 정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준도 만들고 또 특별 대책도 여러 번 나왔어요. 1년에 한 번씩 특별 대책이 나오고 네. 뭐 올해는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저감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걸 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문제다. 그러면
자동차의 배출량을 결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게 어떻게 실시가 됐느냐. 이게 우리가 통행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 통행이 이게 제한되는 자동차는 극히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는 계속 늘어났고 또 디젤차 보급의 양은 또 더 우리가 한 50% 이상이 이제 디젤차로 신규로 또 보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한 뭐 85%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싼 연료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연비가 좀 좋기 때문에 계속 또 경유차를 보급하는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미세먼지를 이 효과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정책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그런 진정성 있게 정책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 또 지자체나 국민들이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책들이 좀 나와서 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특히 이제 우리의 자세를 좀 강조해 주시는 쪽인데 아까 한중일 지금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새로 뭔가 국제적인 공동 대처도 가능할 거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동안에 한중 간의 연구가 있었는데 서로 간에 중국의 여러 가지 반발 등으로 이게 서로 결론이 안 나왔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었나요? 그 한중 공동 연구는 이제 지금 현재 미세먼지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인식이 양국 간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서 과학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연구가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의 대도시 특히 북경이나 뭐 텐진이나 이런 대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발표되는 그 3국 간의 상호 영향 연구는 그와 별도로 국가 간에 월경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호 영향을 좀 정량적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존 연구하고는 좀 다른 차원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측정 자료에서 기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걸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하와에서 재거든요. 주변에 오염물질이 없어서 재야만 실제로 그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주변에 오염물질이 없는 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백령도고 하나가 울릉도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백령도가 울릉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이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백령도는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좋은 지역이지만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산도하고 경렬 비율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대기 오염이 없는 지역에다 측정을 하면 거기에서 농도가 높고 낮은 건 중국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증거 자료를 쓰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측정소가 9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야기하기에는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인데 제주도는 사실 우리나라의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도 최소 측정소가 5군데는 있어야 정말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인 측정 자료를 갖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중국이랑 문제는 이렇게 좀 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 데이터 공개, 그 다음에 공동 연구를 통한 상호 영향 규명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고, 그런데 연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이제 했었고요. 우리의 배출량이 더 이제 높여가지고 35%까지 이제 줄이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중국이랑 이제 한국이 그럼 같이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줄일 테니까 중국도 줄이자, 같이 줄이자. 좀 이런 식의 실질적인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근데 또 전혀 새로운 걸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뭐 나왔던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같은 그런 다자간 협력 틀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정부도 의지를 표명하고 중국도 함께 합시다라는 긍정적인 좀 메시지가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 또 이게 그 결국 미세먼지랑 이제 온실가스가 결국 그 배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파리협정이라는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또 국제적인 틀도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중국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또 아까 그 기후변화가 이제 또 이 미세먼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중국을 또 견인하는
저는 그런 노력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 간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서 국제 간의 협력을 통한 뭐 해결책이 조금 더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할 수 있을 것인데 각국의 협력은 일차적으로는 각국의 개별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그것 말고 국제 간의 협력 과제로 한다면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어떤 합의하에서 어떤 공동의 목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기구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만항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지고 그 합의 가운데서 공동의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 서로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당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80% 영향을 주니까 그 중에서 몇 프로를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과학적 근거를 많이 이제 축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그러니까 전문가들 추천해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거 바탕하에서 그런 인식하에서 어떤 새로운 또 목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이행 수단을 또 강구해 나가는 게 이제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교수님 그 외교적인 노력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외교적인 노력에서 어떤 걸 구체적인 서로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 그 질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몇 가지 한 중간의 공조 과제를 몇 가지를 제시했었죠. 비상저감 조치 공동으로 시행한다든가 또 뭐 인공 강우 얘기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게 상당히 해볼 만한 또 실효성이 있는 조치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쪽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를 동시에 하기는 사실 우리나라가 농도가 높았을 때 중국도 높은 경우는 3월 사례밖에 없고요. 그동안 중국의 비상저감 조치가 매년 한 2, 3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농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배출량 저감이 핵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중국 4개 도시에서 농도를 줄이자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요. 배출량 저감이 핵심이고 배출량 저감을 국제 공조로 도와줄 수 있느냐.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죠. 그래서 카나다나 미국의 그 배출량을 줄이면 서로의 배출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배출량 거래 시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같이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이 카나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미국이 자체 돈으로 다 해결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유럽 전체에서 동부 유럽과 러시아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서부 유럽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던 건 공식적인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조금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배출량 저감의 목표가 모아지면 그건 주로 노후 배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인센티브라든지 하는 것들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실효성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제시하고 나왔던 거 지난번에 우리 나름대로 시험 삼아서 인공강우도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인공강우 그때도 이제 뭐 일단은 비가 안 내렸던 그래서 뭐 정말 실험으로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뭐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글쎄요. 뭐 중국의 뭐 선진 기술 얘기했는데 조금 듣기는 좀 중국에서도 뭐 그러겠습니다만. 효과가 뭐 크게 없었다고 이제 알고 있고 일단 그래서 이 인공강우로 정말 이 뭐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또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좀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웬만한 비로는 이 아주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의 세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인공강우라는 게 일단은 미세먼지 저감이 아니라 좀 기본적으로 이런 가뭄 해결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원래 또 고안됐다고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 시급한 데가 어딘지 저는 그거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하나 비유를 좀 들고 싶은데요. 우유통에 빠진 이제 2마리의 개구리 얘기가 있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한 개구리는 열심히 빠져나올 노력하다가 미끄러우니까 이제 자포자기하고 상심해서 이제 죽었고요. 다른 한 마리는 계속 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이 우유는 저으면 이제 버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단한 버터를 딛고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들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뭐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은 야외 공기청정기든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라는 건 누구나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하는 다른 수단들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중인데 일단은 몇 가지 나왔던 걸 좀 점검해봤고요. 아까 조 교수께서는 동시에 비상저감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많지가 않을 것이다.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경우에 지난번 일주일간 계속된 상황, 비상저감 조치 있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때 취해진 이제 비상저감 조치는 이제 이 경유 자동차를 이제 5등급으로 나누고 예. 가장 나쁜 이제 5등급 5등급에서 2.5톤 이상이었죠. 2.5톤 이상에서 그럼 보통 예.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서울 지역만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었고요. 예, 서울만 했던 겁니까? 인천하고 경기도는 이제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아, 않아가지고 예, 예. 이제 못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서울 진입하는 차들이 수도권에서 예. 많이 오니까 좀 예. 대상은 됐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한 32만 대 정도가 보통 이제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한 8만 대가 늘어나서 총 한 40만 대 정도가 이제 이게 통행 제한 조치를 이제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이제 첫발 뗐다는 데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좀 수도권으로 확대가 되고 또 이제 이런 대기오염 현상이 뭐 수도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해안이랄지 이번에 제주도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약간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나타난 이제 미세먼지. 제주도까지 나타난 게 처음이었던가요, 지금요? 예, 그동안에? 거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상저감 조치를 이제 취할 때 지역 자체를 이제 과거 이제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된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제 비상저감 조치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확대, 뭐 영역을 확대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중국도 비상저감 조치를 하고 있고요. 비상저감 조치라는 거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안 하지만 가능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지금 우리 경우에는 디젤 이제 자동차하고 발전에 대한 제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석탄 이론상으로 발전에 대한. 보면 비상저감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배출량의 50%를 줄여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이 무제가 되고요. 공장도 수천 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휴교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는 중국의 농도가 높을 때가 중국에 오는 게 많기 때문에 50%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그때 나오는 경제적 손실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불편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가 사망자 수가 2배가 됐는지 환자 수가 10배가 됐는지 하는 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비상저감 조치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미약한 비상저감 조치를 했으니까 5마이크로그램이 줄었다. 이러한 논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국민이 불편을 감수한 것만큼 피해를 감소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상저감 조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와 반드시 연동시키는 그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비상저감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정도로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또 근원적인 뭔가 처방에 포함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뭔가 국민을 설득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시네요. 일단 비상저감 조치인데 저감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계이고요. 예. 그럼 뭐 공이 이제 아까 공통으로 인식하시네요. 말씀하신 그거는. 것처럼 네 5등급 이런 공해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고요. 예. 뭐 인천과 경기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지금 뭐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한다고 했지만 풀가동하는 거를 이제 80% 정도로 이제 줄이겠다는 정도라서 그게 사실 미세먼지 저감에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 비상 저감 조치라는 게 일단은 하루 전날 발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기간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게 뭐 아까 이부제도 이제 얘기가 됐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비상 저감 조치인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차량 이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방 도시는 이제 대중교통도 이제 매우 열악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정말 효과가 있는 대책들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령 저희는 이제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 비상저감 조치가 일주일 내내 내려지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중단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 그런 과감한 조치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에너지 정책 관련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시간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지금 특히 이제 국제적인 요인 관련 처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했던 비상저감 조치 네 분 다 고잉 뭐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얘기하십시오. 비상저감 조치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의견보다는 보완해 나가자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예, 보안 정도가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하신 얘기하신데. 것 같고 이제 지난 이제 비상저감 조치를 통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감할수록 더 효과가 크다.
크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할수록 더 효과가 크다라는 교훈들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이나 1월 사례에서도 수도권에서는 이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거든요. 민간 사업장이나 민간 공사장에서도요. 그래서 그 효과가 더 공공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조치에 응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따라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참여해서 그러니까. 배출량이 실제로 감축된 게 이제 산정이 일부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비상저감 조치를 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더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 민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거.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면 대중교통 인프라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비상저감 조치가 실제로 고농도시의 국민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제도가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상저감 조치를 취할 때 방식에 대해서도 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저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자발적인 어떤 이제 승용차 안타기 운동이랄지 특히 이제 지자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제 중앙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담당자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뭐 예산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그 지자체들이 지금 지자체가 오히려 이런 뭐 조치들은 먼저 자치단체 특히 서울시 등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하고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거의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이제 저감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고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발생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산업시설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자체가 좀 반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도 우리가 강제 2부제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 참여형 2부제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봤을 때 뭐 이런 이 당근 정책이 있고 채찍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채찍 정책보다 당근 정책이 사실 더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 교수님 이렇게 국민들의 상당히 자발적인 참여 이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상황이든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논의하셨을 때 현재의 비상저감 조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뭔가 더 강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련해서 추가 편성도 지금 시한 상황인데 지금 재난 수준도 규정하고 대처하는 게 지금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 뭐 그것은 아까의 제 입장하고도 일부 중복이 되는데요. 사실 재난이라고 그러면 피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재난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냥 마스크만 놓아주는 것 갖고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응급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충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할 땐 소위 말하는 영향을 주로 감안한 것이 재난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정부는 재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 못지않게 재난 예방하는 데 초점이 좀 있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예방에 초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서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발생을 했을 때에 그 뒤에 있는 조치가 지금 조금 미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번에 조금 너무 국민들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증적인 방법으로 입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예방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분명히 한계도 있거든요. 특히 현재 상황에서. 뭐 기존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또 다른 이제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드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이 재난이라고 했을 때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하느냐 이렇게 이 시행 과정이 아주 효과적인 이런 대책들 또 예산을 더 이렇게 급하게 잘 이렇게 시행한다랄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긴급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선언적인 이런 이제 뭐 이런 입법 이런 게 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좀 이 내용을 갖춘
이런 이제 입법이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큰 틀이 됐고 이 나머지 이제 규칙이라든가 시행령 등에서 이제 구체적인 게 들어가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아마 도움도 줬을 법도 한데 지금 방향 네.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네. 걸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하. 그래서 뭐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한 예산도 이제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미세먼지 정책 시행할 때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미세먼지 줄이는데 활용할 것인가 이건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문제라서. 네, 이재용 국장. 네, 뭐 미세먼지는 재난이죠. 재해인데 이거는 자연재해와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하게 원인이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 지구 온난화처럼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그걸 잘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도 그렇고 이런 사회 재난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법안 논의들이 조금 방금 말한 것처럼 선언적인 내용이라든지 좀 사후적인 대책들, 그러니까 미세먼지 특별법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비상저감할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아까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비상 조치 분명히 취해야 되지만 뭐 우리 자동차에 대한 규제 법안이라든지 이런 또 중요하면서도 또 네. 약간의 반발이 있는 법안들은 또 제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가 그냥 이런 뭐 선언적인 물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법안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과 함께 정말 미세먼지의 사전 예방, 그다음에 상시적 관리를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뭐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은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일단 합의되는 것 쪽이 먼저 통과된다는 건 좀 현실적인 얘기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이 되면은 관련 예산도 많이 나오고 또 마스크라든가 또 학교 학생들 지원도 있고 하는데요. 환경부가 야외용 공기 정화기 이거 했는데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효과를 노린 걸까요? 어떨까요? 예, 뭐 이 이제 대형 그 정화탑 만드는 거는 이미 뭐 중국에 있다고 중국에서 뭐 예. 시안 같은 데서 이제 했는데요. 뭐 그 가까운 지역에서 약간 이제 이 공기 정화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큰 효과는 없는 걸로 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한 뭐 사례라고 그 생각하는데 부분에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겠군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음이나 다른 이제 문제점이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배출원에서 이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오염물질 농도 높은 뭐 터널이나 이 도로변이나 이제 이런 좀 제한적으로 그 대형 처리 시설을 두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이제 차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문제는 굴뚝에서 나오지 않게 거기서 막는 게 예, 최선의 발생 원인 대책이에요. 뭐, 예. 예. 근데 일단 나오면 뭐 대기 중에서 확산 이동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건 맞죠. 그러나 물 관리 생각해 보시면 오염에서 배출되더라도 정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용자 입장에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또 정부의 또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실내 공기를 정화해서 하듯이 그렇게 이제 뭐 어린이나 뭐 이렇게 노약자나 취약계층들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또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이제 그 아이디어가 차원에서 제한되고 효과를 검증을 하고 해서 뭐 시행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나 좀 기존의 그 대형 공기청정기와는 다르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중국에 설치했던 스모그 프리 타워 같이 대형이 예.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우리 한국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더 있을 수 있는. 예. 그러면 뭐 그 이상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는데요. 뭐 이야기 한번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지금 아세안 3개국 순방 중인데 그 순방 중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수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책 국가기구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보냈단 말이죠. 이거 좀 바람직한 대응 같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근데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뭐 그다음 최근에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범 기구를 만들기도 이제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이제 기구를 만드는 거, 그래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미세먼지 이슈가 좀 올바른 해결책, 정말 합리적이고 이런 책임감 있는 대책들이 좀 논의된다기보다는 약간 정쟁의 도구로 좀 활용된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른미래당의 그 제안에는 그래서 탈원전 문제를 또 삼으면서 그래서 뭐 원전이 마치 이제 미세먼지의 대안인 것처럼 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혀 이제 상관이 없고 전혀 이제 해결책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미세먼지 이슈를 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에너지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견을 갖고 그게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군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네, 기후 구성 자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계시니까 말고 지금 조 교수님이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사실 국가 간의 대기물질 이동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배출량을 줄이는 거고, 예.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국제 기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지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유럽 사례도 있고 미국, 카나다 사례도가 있지만 그것을 만들 때 사실 국가 정상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과 또 다른 협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이 예. 도와주시더라도 국가 차원에서의 도움은 필요하고요. 좋은 예로 이제 카나다 미국 협상은 그 당시 카나다 총리인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가 거의 자기의 정치에 모든 자산을 걸 정도로 노력을 해서 그 협약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론 국제기구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결심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예. 사실 이제 국내 그 기구로서는 사실 제가 이제 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기구 위의 기구, 옥상옥 기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대책들도 뭐 옥상옥 대책이 좀 계속 나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되지만 어떻든 이렇게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이제 뭐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건 국제 부분인데 정부에서만 이렇게 뭔가 해서 과연 결실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민간에서의 여러 형성 기구나 언론이나 또 전문가 그룹 그 위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같이 좀 연합해서 합의체적인 어떤 이런 기구를 좀 국가 안에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컨벤션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합의기구, 약간 넓어진 의미에서 그런 합의기구를 만들고 이게 여론 형성이 되고 또 전문가들에게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합의체 모양의 국제협의체 이런 거를 좀 형성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이제 그 국제적인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조직체는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중간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서의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공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 국장은 이제 가버넌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뭐 그건 공통으로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조직의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조금 우려도 있긴 하지만은 반기문 전 총장이 만든 조직이라면 국제적인 공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분께서 우리 미세먼지 절감을 현재로서 가장 어느 부분에 주력해야 할 것인지 또 국회에 주문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짧게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이시영 국장. 고농도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 미세먼지 관리가 우선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대중교통, 재생에너지 확대가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임수 센터장. 지금 현재 석탄 화력 발전과 경유차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또 생활 부분에서 배출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그 정책들이 이미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행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 교수님. 예, 2015년도에 초미세먼지 대기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책대로 보면 기존 정책의 연장성산에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의 발생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또 실효성 있는 이렇게 저감 정책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나와줬으면 기대를 하고요. 예. 또 이 지방자치단체나 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국제적으로는 이제 좀 교류를 많이 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어떻든 이 정부와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이제 협의체 속에서 국제적인 협의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석영 교수님. 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지만 이거를 오늘 내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3에서 5년 정도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지 말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의 피해를 줄이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함께 토론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도 확인한 대로 어쩌면은 이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또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여야가 또 합심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토론당당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